여기 텍사스의 한 소방서에서 남편을 잃은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5살 배기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아시아로 떠난 그녀는 첫 목적지인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악몽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진 한국에서의 체류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는 두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어린 딸과 함께 한 여행, 그 여정에서 마주한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는 그녀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쓰라린 경험 후 한국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그녀로 하여금 인생에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브리트니와 그녀의 딸 클라라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트니 앤더슨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저는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8개월 전 그 평범했던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그날 아침도 저는 평소처럼 남편 마이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그때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았겠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이 작별 인사를 하듯 유난히 강렬했던 그날, 마이클은 평소처럼 소방관 제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저는 그때 임신 8개월이었고 우리는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클라라로 정한 참이었죠. 브리트니,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어때요? 좋아. 내가 장 보고 올게.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이클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큰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저는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클라라는 어느새 5살이 되었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강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눈빛은 점점 더 슬퍼져만 갔어요. 유치원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고 밤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죠. 엄마, 저기 공원에 아빠랑 놀러 온 애들 봐. 클라라, 나도 아빠랑 놀고 싶어. 클라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상담 선생님은 클라라가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겨우 5살밖에 안 된 제 딸이 아빠의 부재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 클라라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아빠의 사진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클라라에게도 저에게도.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아시아 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낯선 문화와 만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죠.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하지만 결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텍사스를 벗어난 적도 없는 평범한 주부였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어린 클라라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너무나 무모해 보였죠. 브리트니, 넌 미쳤어. 친구 사라는 제 계획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서 애 데리고 아시아는 무슨,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가려고.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클라라가 너무 힘들어해. 사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마이클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지지해줬을 거예요. 그는 늘 인생은 모험이라고 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권도 새로 만들었어요. 첫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한 건 그곳이 가장 이국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을 가기로 했어요. TV에서 본 한국은 안전하고 발달된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클라라, 우리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여행? 어디로? 아주 멀리.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둘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자. 정말 약속했다. 그럼 약속. 클라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여행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특히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할지, 그리고 그 후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텍사스의 작은 집에서 짐을 싸며 저는 마이클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우리 잘할 수 있겠죠? 클라라를 위해서라도 이번 여행이 꼭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마치 마이클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처음 맡아보는 매캐한 스모그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큰 소리로 다투는 듯한 중국어. 클라라는 제 치마를 꼭 붙잡은 채 떨고 있었죠. 괜찮아, 클라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저도 겁이 났어요. 공항 도착 직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를 마중 나오기로 했던 가이드 리우 하오는 1시간이나 지각했고 도착하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짐이 꽤 많으시네요. 중국 여행이 처음이신가 봐요. 피곤해 보이는 저희를 위해 카트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리우 하오의 거친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우 하오는 쉴 새 없이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했어요. 보세요. 저 고층 빌딩들. 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은 거예요. 미국은 이제 옛날 거예요. 중국의 시대가 왔어요. 그의 말에는 미국을 얕보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불편했지만 참았죠. 문화 차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어요. 피곤한 클라라를 재우고 저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려 했죠. 그런데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리우 하오 씨, 방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아이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좀 참으세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이 정도면 좋은 방이에요.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리장성 투어를 갔어요. 중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보며 감동을 느끼고 싶었는데 리우 하오는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에 도착했을 때는 리우 하오도 달라졌어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좋은 사진 포인트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다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만리장성, 한국은 우리 속국이었을 때 세금 내서 만든 거예요. 고구려, 그것도 다 중국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클라라가 옆에 있어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관광객들로 붐비는 계단에서 클라라가 넘어진 거예요. 무릎이 살짝 까졌는데 주변 중국 관광객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하면서 클라라를 밀치고 지나가기까지 했죠. 엄마, 무서워요. 클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점심시간, 리우 하오가 데려간 식당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한 음식과 전혀 다른 것이 나왔는데도 리우 하오는 오히려 저희를 나무랐죠. 이게 진짜 중국 음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요. 그냥 드세요. 음식은 기름졌고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클라라가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식당 화장실은 물도 안 나오는 재래식이었어요. 바닥은 더러웠고 휴지도 없었죠. 리우 하오 씨, 근처에 다른 화장실은 없나요? 아이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여기가 미국이에요. 이런 게 진짜 중국이에요. 절망적이었어요. 결국 근처 호텔까지 클라라를 안고 뛰어갔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는 엄청난 바가지를 씌웠어요. 미터기도 없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더니 거스름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죠. 항의하려는 저를 향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여기 싫어요. 클라라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베이징에서의 둘째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원래 일정으로는 중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냥 바로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죠. 리우 하오에게 일정 변경을 통보했더니 그의 반응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환불? 그런 거 없어요. 계약금도 다 못 받았는데 오히려 위약금 내셔야죠. 역시 미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는 고성을 지르며 호텔 로비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주변의 다른 중국인들도 저를 마치 범죄자처럼 쳐다보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했는지를. 결국 저는 울면서 위약금을 지불했어요. 리우하오는 돈을 받아들더니 비웃듯 말했죠. 다음에는 중국 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어요. 그날 밤 클라라를 재우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마이클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무모한 여행을 계획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갑니다. TV에서 본 한국은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안전해 보였죠.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한국으로 가요. 부디 그곳에선 좋은 일만 있기를.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꼭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깨끗하게 반짝이는 공항 바닥,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밝은 미소.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어서 오세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를 마중 나온 한지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중국의 리우하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한지은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마자 클라라도 경계하던 표정이 풀어졌어요. 클라라, 이건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야. 한지은이 클라라에게 건넨 건 예쁜 한복 모양의 연필이었어요. 클라라의 눈이 반짝였죠. 우와, 고마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예의랍니다. 한지은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한지은은 친절하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정확한 미터기 요금만 받으셨고 거스름 돈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죠. 여기 호텔방은 어떠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호텔방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고 침구도 새 것처럼 깨끗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한지은이 교통카드를 건네며 설명해 주었죠. 이걸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탈 수 있어요. 편리하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짝이는 바닥, 깔끔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노선도를 잘못 읽어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가기도 했죠. 그때 옆자리 학생이 서툰 영어로 열심히 설명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항상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클라라와 함께 빈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의 한국 승객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처럼 불쾌한 시선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달랐어요. 브리트니 씨, 혹시 클라라가 임산부 전용석에 앉아있네요. 한지은이 조용히 알려주었어요. 그제야 제가 앉은 자리 위에 표지판이 보였죠. 얼굴이 빨개진 저는 황급히 일어났는데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옆자리의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서 있기 힘들죠. 괜찮아요. 그 순간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이해됐어요. 그건 불편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를 걱정하는 따뜻한 관심이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자리를 특별히 배려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외국인도 배려하는 거죠. 한지은의 설명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첫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을 때 또 한 번 감동이 밀려왔어요. 입구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주고 있었거든요. 클라라야, 공주님처럼 한복 입어볼래? 클라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나 정말 공주님 된 것 같아요. 예쁜 분홍색 한복을 입은 클라라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궁궐을 구경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클라라에게 친절하게 웃어주었고 어떤 분들은 기념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셨죠. 한 할아버지는 클라라에게 전통과자도 나눠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제가 물었을 때 한지은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크답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반찬들이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다 공짜예요? 네. 한국에서는 반찬은 무료로 제공되고
리필도 가능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의 맛이었어요. 중국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과는 달리 건강하고 깔끔한 맛이었죠. 클라라도 처음으로 즐겁게 밥을 먹었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김치를 처음 먹어본 클라라가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점원은 공손하게 카드를 받들어 건네주었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바가지 요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영무원이 우산 보관함을 열더니 무료로 우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무인 우산 대여 서비스예요. 다음에 오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한지은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반납은 제대로 할까요? 물론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공공 서비스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그날 밤 클라라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 와서 불과 하루 만에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감동을 받았네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여보, 당신도 이걸 봤다면 좋아했을 텐데. 마이크를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후로도 수많은 감동과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원래는 일주일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이대로 돌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클라라의 표정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 말이에요. 브리트니 씨, 혹시 체류 기간을 좀 더 연장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국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있고 영어 교사 자리도 많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텍사스에 집도 있고 클라라의 학교도 걱정됐죠. 무엇보다 마이클의 추억이 담긴 곳을 떠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브리트니 씨,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일단 한 달만 더 머물러 보는 건 어떠세요? 한지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이클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브리트니,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지은에게 부탁했죠. 지하철 노선을 따라 서울 구석구석을 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을.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특별한 여행. 강남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보았어요.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클라라의 작은 화상 자국을 보시더니 무료로 치료까지 해주셨죠. 미국이었다면 몇천 달러는 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한지은의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홍대 입구역에서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클라라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는데 근처 카페들이 모두 손님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난감해하는 저에게 한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 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 청년은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화장실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태원역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문화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무슬림 여성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봤는데 주변 가게 주인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은 최근에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하죠. 한지은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대문 시장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죠. 클라라가 갑자기 한복 인형을 보고 싶어 했는데 가게 할머니께서 흥정할 틈도 없이 반값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이쁜 아가씨가 우리나라 인형을 좋아해주니 고마워서 그래. 서비스도 줄게. 할머니는 클라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비녀도 하나 더 끼워주셨어요. 저녁에는 청계천을 걸었어요.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물과 그 위로 비치는 조명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클라라는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클라라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였어요. 청계천 다리 위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죠. 클라라가 물장구 치는 모습을 보시더니 주머니에서 종이학을 꺼내 건네주셨어요. 내 손녀랑 똑같이 생겼구나.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학은 매일 손녀 생각하며 접었단다.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마이클이 떠올랐죠.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다. 우리가 다 내 가족이야. 그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더니 어느새 따뜻한 차와 간식거리를 건네주었죠. 한국인들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한지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로요. 한지은은 기꺼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미 몇 군데 영어 학원에서 면접 제안도 받았다고 해요. 브리트니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이제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이클의 사진을 꺼내들었어요. 여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클라라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도전이 두렵지 않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축복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된 것 같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클라라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여기는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강남의 한 영어 학원에서 정식 교사로 일하고 있고 클라라는 한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클라라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도 지하철 타고 가요? 그럼, 우리 클라라, 이제 지하철 타는 거 완전 익숙해졌지? 맞아요.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국에 정착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지하철에서 이상한 경험을 자주 했거든요. 앉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그래서 처음엔 역시 외국인이라 그런가 하고 불편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클라라와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피곤해 보이는 클라라를 데리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 중년 신사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거든요. 실례지만 지금 앉으신 자리가 그제야 봤어요. 제가 앉은 자리 위에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쓰여 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옮기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함께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편하게 앉아 계세요. 다만 혹시 임산부가 타시면 네, 그럼 바로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던 건 제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던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거기서는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밀치고 다퉜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임산부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즉시 일어나는 승객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늘 주변을 살피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엄마, 저기 할머니가 타셨어요. 이제는 클라라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요. 처음에는 저를 따라하던 것이 이제는 클라라의 당연한 습관이 되었죠. 우리 클라라가 참 착하구나. 할머니께서 클라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사탕을 건네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마치 작은 사회였죠. 서로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클라라가 유치원에서 열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데리러 갔는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께서 약국도 같이 가주시고 죽도 끓여주시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찾은 이곳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매일 밤 마이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대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오늘도 클라라의 손을 잡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갑죠. 매일 아침 마주치는 낯익은 얼굴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희를 하나의 가족처럼 감싸주니까요.
브리트니 선생님, 오늘도 클라라와 함께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회사원 아저씨의 인사. 클라라야, 이거 엄마랑 나눠 먹어. 간식을 건네시는 단골 빵집 아주머니의 정겨움. 우리 클라라가 이제 한국말도 늘었네.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의 다정한 칭찬.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왜 이곳을 떠날 수 없는지. 중국에서의 쓴 경험이 오히려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도요. 여기 한국의 지하철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엄마, 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죠? 클라라의 순수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마이클,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걸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소방관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브리트니와 클라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과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한 정, 그리고 그들이 찾은 새로운 희망까지.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